수영장 인테리어를 하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10,000, 한화약 1,300만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18개월 만에 $1,800만, 한화약 234억으로 불리고 23개월째에는 $4,200만, 한화약 546억 원으로 불렸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주실까요? 당시 덴젠거의 수익 소식을 접한 포춘지에서는 사람을 보내 그의 수익률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익률 기록은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수영장 인테리어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익을 낸 거지? 그의 투자법이 정말 궁금한걸? 이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클릭한 것이 어쩌면 인생의 행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그래도 인생의 행운까지일까? 라며 피식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접한 성경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미투자대회 우승자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는 비결 중 하나는 주도 섹터에 집중하되 스텝 2 구간에서 승부를 거는 전략에 있습니다. 이는 보통 단기 전고점 또는 신고가를 돌파할 때 가장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이죠.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단순히 종목을 고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돈이 몰리고 있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합니다. 주도 섹터 돌파 매매 전략은 손잡이가 달린 컵 이론을 심도 있게 다루어 하나의 완성된 기법으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도 섹터의 개념과 선정 방법까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의 풍부한 데이터와 경험이 집약된 책을 읽으면 독자 역시 재현 가능한 돌파 매매 전략을 직접 체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도 섹터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대장주가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해 진입하는 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도 섹터 돌파 매매 전략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은 모든 스윙 트레이더에게 반드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성경호 투자자님의 추천사 그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두말하면 입 아플 테니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의 역대급 행운이 될 수 있는 이 책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왜 기술적 분석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즉 투자의 고트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대부분 워런 버핏을 꼽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률만 따진다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인상적인 투자자는 아니다. 퍼포먼스만 놓고 본다면 터틀 트레이딩의 창시자 리처드 데니스가 19년간 연평균 120% 수익률로 압도적이고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펀더멘털을 전혀 보지 않는 순수 기술적 분석가 에드세이 코타가 30년간 연평균 60% 수익률로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가장 공신력 있는 투자 대회라 할 수 있는 전미투자 대회의 결과를 봐도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우승자가 모두 기술적 분석가였고 상위 성적을 낸 투자자 다수가 마크 미너비니의 제자들이었다. 물론 마크 미너비니는 윌리엄 오닐의 제자였으니 윌리엄 오닐의 추세 추정 방식은 현존하는 전략 중 가장 검증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투자 수익률 세계 기록 보유자 댄 젠거는 2년 만에 29,223%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댄 젠거의 이력이다. 그는 금융권에 속하지 않은 수영장 인테리어업을 했던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였다는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대신 오닐의 책을 사서 공부하고 그의 세미나를 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전미투자대회 우승과 상위권 자리를 독식한 투자자들의 스승 마크 미너비니는 어떤가? 고등학교, 중퇴, 성인이 될 때까지 드러머 등으로 활동했다.
댄과 마크의 일화를 보면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들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1. 등락 예측의 신. 흔히들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마크 미너비니의 경우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 급락을 정확히 예견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런 마크 미너비니의 예측 정확도를 바탕으로 조지 소로스 펀드와 자문 계약까지 맺기도 했다. 미너비니의 주도주를 이용한 시장 예측 전략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측을 이용하여 실제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면 매매에 적용하기 어려운 예측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예측을 통한 비중 조절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고수들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 2.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한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주도주는 항상 시장에 선행하여 움직였다. 주도주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이 그 뒤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도주를 살피면 시장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도주 상승 시 신규 베팅 금액을 늘리고 포지션 사이즈를 늘리는, 즉 자금의 시장 노출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주도주가 돌파를 실패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신규 베팅을 자제하거나 베팅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조지 소로스는 말했다. 내가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맞을 때 얼마나 크게 벌고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이지 라고 말이다. 즉, 내가 맞았을 때 평소보다 크게 벌어야 하고 내가 틀렸을 땐 작게 잃는 것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주도주를 통한 시장 예측으로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한 경쟁력으로 투자를 실행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 예측 능력과 돈을 버는 능력은 다르다라는 것을 책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상승 예상을 했더라도 초보는 작게 벌고 고수는 크게 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확신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상승을 예견했다 해도 확신이 없어 비중 있는 투자가 두려워 기회를 놓치는 반면 고수는 상승을 예견했을 때 두려움 없이 확신 있게 비중 투자하여 큰 수익을 챙기는 것이죠. 법륜 스님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승 예측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두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저자가 말해주는 주도주를 통한 시장 예측 기법은 여러분의 투자를 혁신시켜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3. 전통적 주도주 발굴법. 기존의 전통적 주도주 발굴법은 업황, 뉴스,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는 펀더멘털 분석법, 그리고 탑다운 방식, 즉 산업의 호황을 포착한 뒤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 방법으로 주도주를 고르면 이미 주도주가 30에서 50% 이상 상승해 버린 후라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마크 미너비니이다. 마크 미너비니는 섹터가 아니라 주도주를 먼저 발굴한 뒤 섹터를 볼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돌파한 순서대로 주도주를 발굴하자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였다. 4. 왜 기존의 차트 분석은 통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수많은 차트 패턴을 암기하며 패턴에 형이상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차트 패턴은 단지 수요와 공급의 역학을 나타낸 것뿐이다. 모양이 얼마나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나 W에 가깝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느냐 하는 역학에 집중해야 한다. 댄 젠거는 이렇게 말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되는 내용을 댄 젠거가 정말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패턴의 모양에 열광한다. 하지만 나는 패턴의 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패턴이 형성되기 전에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는지다. 나는 2에서 3주 안에 50% 이상 급등한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베이스를 만들고 패턴을 형성할 때만 공략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자가 말해주는 댄 젠거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 있었을까요? 댄 젠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의 2년 만이죠. 2년 만에 1,000만 원을 200억 이상으로 불린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수익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가 이런 폭발적 수익을 낸 비결을 다음 내용에서 저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5. 패턴을 완성하는 힘, 강력, 상승. 오늘의 손잡이 달린 컵 모형 설명에서 반드시 기재되는 사항이 하나 있다. 손잡이 형성 직전에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력한 상승 추세가 없다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온일식 패턴 분석의 핵심이다. 기존의 강력한 상승 추세는 차트 패턴 분석의 핵심이다. 추세 추종 돌파 매매로 주식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니콜라스 다바스 역시 온일과 결을 같이 한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급격한 상승. 이것이야말로 차트 패턴 분석의 전제 조건이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평소에 조용하고 수줍은 여성이 갑자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미친 듯이 춤을 춘다면 그 여인의 신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한 것은 유명하다. 즉, 박스권을 오래 횡보하며 변화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큰 거래량을 동반하며 급격하게 상승했다면 그 기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자, 저자의 말대로 많은 분들이 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른쪽의 매수 타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왼쪽에 강력한 추세 상승 구간이 없다면 오른쪽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윌리엄 오닐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댄 젠거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주에서 3주간 50% 이상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 어떻게 찾는지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은 보통 1개월간 누적 등락률 상위창을 검색해 보시면 만약에 지금 기준이다 라고 하면 저번 달이죠. 8월 달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베이스를 만들고 오른쪽 손잡이 패턴을 만드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매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특히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창을 살펴보시면서 꾸준하게 시장을 관찰하시다 보면은 이런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어요. 단체 상승이 나오는데 그 단체 상승이 나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길고 높은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군이 있다라는 거죠. 섹터가 함께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창에 등록을 해 두신 다음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는지, 오른쪽 손잡이 컷 패턴을 만드는지, 그걸 계속 살펴보면서 정확한 매수 타점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그렇게 조건이 완벽한 상황에서 매수를 했을 때 윌리엄 오닐이나 제시 리버모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젠거가 저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종목 발굴,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매수 타점,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성경호 투자자님은 추천사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기법, 덴젠거의 기법, 사실 덴젠거의 기법, 마크 미너비니의 기법, 윌리엄 오닐의 기법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오닐이 결국에 창시를 했고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 기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완벽하게 배워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꿈의 패턴.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은 일명 꿈의 패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관적이며 인식하기 쉽고, 둘째,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워낙 유명한 패턴이라 기술적 분석은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여겨질 정도다. 문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패턴이면서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패턴이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기술적 분석 서적에는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의 핵심인 강력한 거래량과 지수 대비 상승, 베이스 형성 기간, 손잡이 모양이 형성되었을 때의 거래량과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을 알지만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치 파스타를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드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저자는 윌리엄 오닐의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런가? 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린 분들까지도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패턴이 왜 꿈의 패턴인지를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강한 패턴의 출발점, 베이스. 손잡이 달린 컷 모형을 자세히 보면 U자형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부분입니다. U자형 베이스 부분이죠. 이를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 단위, 베이스라고 부른다. 국내 기술적 분석에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베이스는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이스가 중요한 것은 베이스가 향후 주가 상승의 힘을 결정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베이스, 즉 큰 추세 상승 이후 주가가 조정받으며 U자형 모양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향후 상승 확률이 높고 상승 크기도 크다. 왜냐하면 긴 횡보를 거치면서 매물대 압박이 소화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까지 쓰며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때 외인, 기관 등의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잠시 이탈한다. 이때 고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게 되며 이 지점을 매물대라고 하는 것이다. 매물대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은 다시 본전이 오면 팔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 해도 매물대 부근에서 상승이 저지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외인,
기관 등의 세력은 가격을 바로 들어올리지 않고 긴 베이스 구간을 만들며 개인 투자자들을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베이스가 길수록 향후 주가 상승의 힘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베이스가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오른쪽 손잡이 타점에서의 시장 상황도 중요하다. 오른쪽 손잡이 매수 타점에서 시장 상황이 좋다면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돌파가 쉽게 나타날 수 있고, 베이스가 길어도 오른쪽 손잡이 매수 타점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돌파 발생은 어려울 수 있다. 8. 검증된 베이스 형성 기간. 윌리엄 오닐은 오랜 연구를 통해 패턴별 최소 베이스 형성 기간을 도출해냈다. 그는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경우 최소 7주 이상, 약 2달 이상의 베이스가 형성되어야 손잡이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9. 손잡이 타점의 보완. 윌리엄 오닐은 손잡이 달린 컵 모형에서 손잡이의 위치는 컵 중간 이상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마크 미너비니는 윌리엄 오닐의 기법을 보완하여 개선안을 발표했다. 바로 마크 미너비니의 시그니처 패턴 로우칫이다. 로우칫이란 컵의 중간 이상이 아닌 중간 아래에 위치한 타점을 말한다. 즉,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나타나는 베이스 영역 내에서 미세하게 돌파를 포착하여 조기에 매수하는 전략이다. 자, 로우칫이라는 건 원래는 요게 정상이죠. 요게 정상적인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고, 윌리엄 오닐은 이 컵의 높이의 절반 이상에서 매수 타점이 나와야 돌파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미너비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한 요쯤에서 신호가 나오면 미리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리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돌파 지점에서 나타나는 흔들기를 버티며 큰 추세 상승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우칫은 마크 미너비니의 연구를 통해 발견된 패턴이다. 그리고 윌리엄 오닐이 제시한 7주 베이스보다 더 짧은 3주 베이스 형성 기간만을 요구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RS, 즉 지수 대비 상대 강도이다. 위 차트를 보면 위에서부터 코스피, 그리고 아래는 하나오션의 주봉 차트이다. 이때 하나오션은 코스피 지수가 하락 중임에도 강력한 거래량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지수 대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베이스 구간이 짧고 타점이 낮더라도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기회의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마크 미너비니가 왜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지점에서 먼저 진입하는 것을 강조했냐 하면은 이 전고점 부분에서 아무리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가격이 들어 올려질 때 강력하게 이상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이 지점에서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변동성 심하게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나서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매수하면 결국에는 손절 라인까지 가서 털리는 경우가 많은데, 마크 미너비니는 이런 지점에서 털리는 걸 방지하고자 미리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리 들어가서 안정성을 챙기자라는 측면에서 로우칫이라는 기법을 만들어낸 거죠. 10. 잘못 알고 있는 W 패턴. W 패턴 역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패턴 중 하나다. 교과서적인 W 패턴의 정의는 모양은 알파벳의 W와 유사하며 W의 중간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고 되어 있다. 오닐식 정의에 따르면 두 번째 저점은
첫 번째 저점을 하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W 패턴은 사실 로우치 패턴과 마찬가지로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파생 패턴일 뿐이다. 손잡이 타점이 주로 호황장에서 발생한다면 W 패턴은 조정장에서 발생한다. 즉,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이 시장의 조정기에 인해 돌파를 하지 못하고 미루어진 때를 W 패턴이라 보면 된다. 11. 매수 타점의 조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에서 오른쪽 매수 타점인 손잡이가 형성되었을 때 손잡이의 조정폭은 반드시 10% 이내여야 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손잡이가 10% 이내로 조정받을 때의 거래량이다. 손잡이 형성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주간 차트 기준 10주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하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거래량이 말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상적 손잡이의 조건은 깊이 10%, 위치 25% 이내라 할 수 있다. 일간 차트를 52주, 즉 200일봉으로 설정하고 보았을 때 손잡이 매수 타점이 전고점 대비 최소 25%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뒤에서 차트 예시를 바로 들어드릴 겁니다.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타점의 높이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 낮은 지점에서 매수 타점이 발생하는 경우 매물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스 구간 이후 손잡이 모양이 출현한다고 해도 성급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대 압박이 비교적 없는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자, 저자는 이 매수 타점 공식을 정확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식을 차트에 표시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1의 조건은 강력한 추세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지점을 노려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1 조건은 2에서 3주 내에서 5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한 종목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런 종목을 찾았다면 이 고점에서 상승할 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제2 조건인 베이스를 형성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이스는 약 7주, 2달 이상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52주 신고가 고점 대비 25% 이내에 위치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52주 신고가는요, 여기에다가 차트에다가 200봉 설정을 하게 되면 딱 200봉만 설정이 됩니다. 200봉 차트를 봤을 때 전고점이죠. 전고점 대비해서 이 매수 타점이 컵 모형, 컵의 높이죠.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를 4등분 했을 때 이 위쪽 4분의 1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야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보시면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고 이 전고점까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상적인 정확한 매수 타점은 일단 전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발생되어야 해요.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이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매물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주가는 더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게 바로 거래량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차트에서도요, 이동평균선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50일 이동평균선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50일로 맞춰주시고 이 거래량 캔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말이죠. 자, 매수 타점을 좀 더 확대하면
왼쪽과 같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느냐? 바로 이 손잡이 모양 또는 역사적 전고점 또는 52주 신고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겁니다.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그래서 저자도 강조를 한 사안이지만 이 돌파하는 가격에다가 자동 매수를 걸어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기법은 자동 매매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타점을 조금 더 응용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상적인 손잡이 모양을 그려낸 다음에 주가는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김영준 투자자의 신고가의 짧은 캔들 타점 또는 회사원 A씨의 신고가의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타점으로도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매수 타점은 바로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지점입니다. 바로 폴 튜더 존스 또는 김영준 투자자의 스윙 타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50일 이동평균선 또는 15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김영준 투자자님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이라고 하면 대개 60일 또는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력이 좋다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를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완벽한 조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완벽하면 거의 100% 확률로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첫 번째, 강력한 추세 상승이 나온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2에서 3주 내에 50% 이상 급등세가 연출된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런 종목이 약 7주 이상의 베이스 구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적인 매수 타점은 전고점이죠. 전고점과 이 컵 모형의 가장 낮은 지점을 4등분 했을 때 상위 4분의 1 지점, 25% 지점이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가격이 올라와야지 조건이 부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가격은 10% 이내로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래량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조건이 다 맞는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다가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공 확률은 거의 다 들어맞았다. 항상 들어맞았다라고 윌리엄 오닐과 제시 리버모어는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기법으로 된 증거는 세계 신기록 수익률 2년 만에 1,000만 원을 거의 400억, 500억으로 불려낸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에서 3주 내에 50% 이상 급등한 강한 추세 상승을 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종목은 누적 등락률 상위창으로 기간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정말 기막힌 수익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기술적 분석이란. 윌리엄 오닐은 기술적 분석이란 해지, 연금, 보험 펀드와 대형 기관 자금의 유출입 흔적을 찾는 것이라 말했다. 손잡이가 달린 컵과 W 같은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는 펀드와 같은 대형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관 자금들은 개인과 달리 하루 만에 원하는 수량을 매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러한 자금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의 돌파를 만들어낸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기관 자금의 특성으로 인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 돌파가 실패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악재를 포착한 기관이 물량을 매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손잡이 돌파를 섣불리 예상하고
돌파 전 손잡이에서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업의 악재가 갑자기 발생하면 개파락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13. 시장의 하락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 마크 리치 2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직업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물론 나 역시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이란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곳이다 보니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인베스톨스 비즈니스 데일리의 설문을 보면 구독자의 약 60%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미리 보유 물량을 매도하여 현금 전환했다는 결과가 있다. 오늘의 수주자인 데이비드 라이언, 마크 미너비니의 시장 예측 역시 정확하기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다. 14. 주도주는 시장을 이끈다. 하락할 때도. 먼저 가장 대표적인 하락 전조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의 과도한 변동성,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다. 만약 주간 차트로 확인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고가와 저가가 매우 큰 캔들이 출현하고 그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매우 크다면 이는 전체 시장 하락의 전조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신호는 주도주가 손잡이 달린 컵 모형 돌파를 실패하거나 돌파 후 다시 되돌아와 21일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했을 때이다. 이런 신호는 시장, 섹터의 몰락을 암시하므로 이런 신호가 발생했다면 미리 매도하는 것이 좋다. 15. 스테이지 2에서만 매수하라. 스탠 와인스타인은 주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4단계로 구분한다. 스테이지 1은 유아기에 해당하며 뚜렷한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변화 없이 박스권에서 머무는 구간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를 노리고 스테이지 1에서 진입하지만 이 단계는 시장과 기관의 관심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 자금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스테이지 2는 상승 추세가 확립되는 구간으로 4단계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매도 기준을 세우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톱 트레이더들은 스테이지 2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매한다. 그리고 보통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의 매수 타점은 스테이지 2에서 출현한다. 16.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쉬운 매도법. 만약 매수 지점이 스테이지 2의 정확한 피봇, 즉 손잡이가 달린 컵의 손잡이를 돌파한다면 매도는 상대적으로 쉽기 마련이다. 2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익절은 추세 상승하는 가격이 21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할 때 50%의 물량을 매도 실시하고 최종 익절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이동평균선 중에 왜 21일 선과 50일 선일까? 윌리엄 오닐은 기관 투자자의 경우 50일 선을 기준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기관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50일 선으로 떨어졌을 때 반등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일 선은 왜 사용하는 것일까? 존 보윅은 크게 상승한 종목의 주가가 21일 선과 50일 선 근처로 떨어지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즉, 21일 선과 50일 선 근처로 떨어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경우 21일선과 50일선을 오랫동안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21일선과 50일선은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7. 돌파 매매가 실패하는 이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돌파 매매가 완벽하게 작동한다. 윌리엄 오닐의 말이다. 전미투자대회 우승자들의 평균 승률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 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닐은 돌파 매매가 40에서 50% 확률로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완벽하게 라는 표현을 썼고 그 앞에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라는 전제를 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시 리버모어는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손실을 본다고 했다. 그러나 충분히 기다린 후 완벽한 타이밍에 매매했을 때는 항상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오닐과 리버모어의 완벽하다, 항상이라는 표현은 낮은 돌파 매매의 평균 승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돌파 매매가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매수 지점을 잘못 잡았을 때. 둘째, 시장이 조정을 앞두고 있을 때이다. 숙련된 기술적 분석가가 매수 지점을 크게 틀릴 가능성은 낮다. 대부분은 시장 조정으로 인한 실패다. 따라서 이는 나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했으나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물량을 줄여줌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 조정이 끝나 반등하고 있을 때 다시 손잡이 타점이 출현한다면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책에는 손잡이 달린 컵 모형 패턴 종목을 발굴하는 조건 검색식, 주요 차트 패턴의 확장형 공부, 고점을 알아차리는 매물대 파악, 점진적, 정성적 베팅법, 그리고 다양한 실전 차트 예시까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시청하신 후 윌리엄 오닐의 전략을 다룬 이 두 영상, 그리고 댄 젠거의 구체적 매매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서 기법을 연구하고 실전에서 검증하며 가다듬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검색창에 부자의 서원 윌리엄 오닐, 부자의 서원 마크 미너비니 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명작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40년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는 작중 인물 앨리스 보이드 레딩은 가석방 심사관에 교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교화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냐고 묻는 거라면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젊은 바보 녀석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지. 그 녀석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말이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이 늙은이만 남았거든. 교화라고? 다 헛소리야. 그냥 부적격 도장이나 찍고 내 시간 그만 뺏어. 이 말을 들은 심사관은 부적격 도장 대신 적격 도장을 찍어줍니다. 심사관이 묻는 교화되었는가는 마치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묻는 이제 나도 시장에서 완전히 성공할 준비가 되었는가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먹히는 검증된 기법을 완벽히 익혔거든요 라고 답했다면 아마 심사관은 불가 도장을 찍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중의 레딩의 대답처럼 준비되었냐고요? 그것도 헛소리요.
젊었을 때의 충동매매, 몰빵매매를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었소. 하지만 그 젊은 날을 나는 없고 나이 먹은 나만 남았지. 그 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심사관은 성공 투자자로서의 승인 도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란 말이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마법 같은 기법은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시간, 경험, 후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기 성찰이 투자자의 실력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쩌면 한 권의 책을 읽은 투자자보다 한 번에 큰 실수를 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실전에 임하는 투자자가 훨씬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인가요? 큰 실수를 하여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많은 시간을 주식 투자에 할애한 그런 투자자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공 투자자 승인 도장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니까요.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찰나의 교화가 아닌 시간과 경험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면 분명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할 수 있을 겁니다. 찬란한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 후회와 번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부자의 선 채널은 항상 응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